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포르투 축구와 관련하여서 리버풀은 사전 전승으로 예선 통과를 확정했습니다. 포르투는 아틀레티코와 치열한 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중으로 리버풀은 난적 아틀레티코 상대로 연승에 성공을 하며 예선 통과를 확정지었습니다. 마네와 조타 살라의 공격진이 매 경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미나미노와 오리기도 벤치 크랙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스날 상대로 4골차 승리를 따내는 등 최근 페이스도 좋습니다. 이 경기에는 그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태거 나설 가능성도 있게 알칸타라와 미나미노, 필립스와 치미카스 등의 출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포르투는 마지막 일정이 아틀레티코와의 홈경기이기에 이 경기에서 최소 지지 않는 경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틀레티코가 밀란 상대로 승리를 해도 이 경기를 패하지 않고 홈에서 아틀레티코를 잡으면 2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인 운영이 예상이 되며 타레미와 에바 넬손 등을 제외를 하면 라인을 내리고 원정에 나설 것입니다. 포르투가 원정에서 확실하게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이 되고 리버풀은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버풀, 포르투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리버풀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지만 홈의 이점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체인벌린과 알칸타라 등 중원에서 포르투의 중원을 압도할 선수들이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적었던 미나미노와 오리기 등이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한 발 더 뛰며 찬스를 골로 연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버풀 FC 조에서는 1위로 승무승 패승 현재 승점 12점을 기록하고 조에서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미 토너먼트 진출이 결정된 상황에서 부담을 던지고 이번 라운드에 나섭니다. 승기를 잡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로테이션 가능성을 간과하지 못합니다. 앞선 리그 경기에서 아스날을 만나는 탓에 주력 자원들을 전부 사용을 하였고 이후 3일 간격으로 빡빡히 예정된 자국 리그 일정을 처리하는 탓에 현지 언론에서도 부분 로테이션을 염두에 두는 중입니다. 원사이드 게임으로 상대를 몰아치기는 힘들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공격 성과는 잘 나는 중이며 살라와 마네가 일정 시간만 소화를 해준다고 해도 기본 역량이 좋기 때문에 경기 분위기를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선과 2선 라인의 시너지가 좋기에 패턴 플레이 활용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결장자는 알칸타라, 엘리엇, 피르미노 다음으로 리버풀 포르투 축구조에서는 2위로 패승 무승승 전력 자체는 떨어지지만 동기부여는 오히려 상대보다 높습니다. 현재 조 2위로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이번 라운드에서 1점 이상은 따 놓아야 합니다. 허나 맞대결 전적 열세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지난 5차례 맞대결에서 1무 4패로 승리가 없으며 해당 경기에서 무려 16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 대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볼 점유율 33대 67, 슈팅수 6대 21로 일방적으로 밀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공격 성과는 기대할 만합니다. 최근 일정에서 다득점 생산 비율을 높이는 중으로 투톱 조합뿐만 아니라 미드필드진의 디아즈와 올리베이라 등까지 과감한 공격 가담으로 시너지를 냅니다. 이번 라운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기본 스쿼드가 탄탄해 부분 로테이션을 가동하고도 승기를 잡을 예정입니다. 포르투가 난전을 유도하겠으나 원정 분리와 맞대결 전적 열세가 겹친 상황에서 저항 이상의 성과를 따내기는 힘이 듭니다. 다음으로 리버풀은 조별 예선 4경기에서 전승을 거둬 13득점 5실점으로 1위입니다. 2위 포르투와 승점 7점 차이로 안전하게 1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격수 피르미노, 엘리엇, 오리기, 수비수 고메즈, 미드필더 존스가 부상 등으로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리버풀, 포르투 이 두 곳에 있어서 리버풀은 수비수 윌리엄, 미드필더 케이타, 밀너, 공격수 조타, 수비수 로버트슨이 부상에서 회복을 하여 복귀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4경기 연승 행진 중입니다. 승리를 한 4경기에서 3경기에서 오버 3.5골을 기록했으며 3경기에서 최소 3골 이상 득점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르투는 조별 예선 4경기에서 1승 2무 1패 3득점 6실점으로 2위입니다. 유로파 리그 강등 순위인 3위 아틀레티코와 승점 1점 차이이며 특별한 징계 부상자가 없는 것이 호재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이고
유일하게 패배한 경기가 홈에서 리버풀을 맞이한 경기였습니다. 최근 리그 원정 2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최근 6경기 상대 전적은 리버풀이 5승 1무 20득점 3실점으로 압도합니다. 두 팀의 가장 최근 경기인 포르투 홈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5대1 원정승을 거뒀습니다. 리버풀이 부상자가 많아서 전력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스널을 상대로 4대0으로 승리를 하는 등 전력 손실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포르투는 동기부여는 강한 팀이지만 유일하게 리버풀전에서 약세를 보여서 홈에서도 대패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리버풀 포르투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 경기가 아닌 다른 경기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야기를 통하셔서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포르팅 대 도르트문트 축구와 관련하여서 스포르팅은 베식타스를 연파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아약스에 연패를 하며 3위로 추락을 하였으며 스포르팅은 베식타스 상대로 2경기에서 8골을 뽑아내며 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르트문트를 골득실에서 앞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곤살베스와 파울리뉴 사라비아 등 공격진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있고 팔리냐의 중원 장악도 인상적입니다. 센터백 코아티스를 중심으로 수비진도 최근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게 챔스 예선 통과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도르트는 아약스 상대로 홈 원정을 모두 패하며 3위로 추락했습니다. 첫 2경기를 모두 승리를 하며 내심 1위도 바랬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여전히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이번 원정에는 팀 수비의 핵인 훔멜스마저 징계로 결장을 하기에 고전이 예상됩니다. 말렌과 로이스 등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브란트가 이선에서 지원 중이지만 레이나와 홀란드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아자르마저 코로나 이슈로 이번 원정에 나서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스포르팅 도르트문트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스포르팅이 승점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공수의 핵이 모두 빠져있는 상황에서 임하는 원정이기에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며 팔리냐와 누네스 등이 중원에서 상대의 역습에 대항할 수 있고 전방의 곤살베스와 사라비아에게 기회를 제공할 홈팀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단 도르트가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스포르팅도 공격 상황에서 답답한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포르팅 CP조에서는 2위로 승승승승승 현재 승점 6점으로 상대와 동률입니다. 골득실 싸움에서 한 발 앞섰을 뿐으로 승점 6점짜리 게임에서 승리를 거둬 토너먼트 진출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를 표합니다. 이곳은 최근 흐름이 상당합니다. 공식전 9연승으로 쾌조의 상승세를 타는 중으로 해당 경기에서 도합 22득점을 적중할 정도로 윗선의 힘이 좋습니다. 파울리뉴가 활동폭을 늘리고 있고 곤칼베스 또한 이선에서 양질의 크로스와 패스 지원으로 힘을 보탭니다. 득점 찬스가 나면 직접 결정력을 뽐내기도 합니다. 이 팀은 체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합니다. 직전 자국컵 대회에서 약체를 맞아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으며 교체 활용을 통한 로테이션에 집중을 하였고 휴식일 역시 하루 더 깁니다. 미드필드진과 수비 라인이 기동력을 앞세워서 상대 공세를 제어합니다. 결장자는 코아테스 비나그레 토마스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스포르팅 도르트문트 축구조에서는 3위 승승패패승 이 팀은 상대에 비해 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량 실점 빈도가 잦은데 앞선 3에서 4라운드 아약스전에서 도합 7실점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후방 제어가 쉽게 되지 않는 곳으로 슈멜처와 찬 등 주전 수비수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라인업 꾸리기부터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윌선의 힘 또한 줄어버린 곳으로 홀란드 공백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확실한 상대 수비가 여유를 갖고 라인을 조직하고 있으며 말렌이 제로톱에 가깝게 나서고 있지만 측면에 특화된 자원이라 2% 아쉬움을 남깁니다. 공격진 잡음이 계속될 경우 1득점 생산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웅베아움 슐츠 게레이로 슈멜처 바우자 찬 다우드, 레이나 울프 무코코 홀란드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스포르팅 조 2위를 달리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상대인 3위 도르트문트와는 승점 동률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잔여 경기가 2회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 승리는 필수적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최근 이어지는 흐름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며 자국 대회를 통틀어서 최근 9연승을 달리며 매우 일관된 선전세 흐름을 달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스포르팅 도르트문트 이 두 곳에 있어서 스포르팅은 특히나 대부분 일정에서 최소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강력한 공세는 이들의 큰 무기입니다. 일선 센터라인 측면 공세가 모두 활발하기에 공격의 폭도 굉장히 넓고 특히 다만 역시 몇 아쉬운 변수들을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팀 핵심 수비수 코아테스의 이탈은
공수 양면에 상당한 공백을 불러온 전망으로 특히나 도르트문트 상대 지난 4번의 맞대결 전패를 기록해왔던 상성적 열세를 감안하면 대응은 그다지 쉬울 거란 예상은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르트문트 조 3위에 처지며 챔스 무대에서 다소 고전하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최근 체급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아약스와의 두 차례 승부에서 도하 빌드 7패를 허용하는 수모를 겪으며 상당히 뚜렷한 부진의 흐름에 있습니다. 특히나 대회 4경기 단 4골에 불과한 공세는 이들의 전력 수준으로 당초 공세를 감안히 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전력 누수가 너무도 많기에 정상적인 경기력 구축이 어렵습니다. 주포 홀란드는 물론 다수의 이선 수비 자원들이 이탈해 있거나 컨디션 난조를 겪는 상황, 원정을 떠나는 입장에서 이 얇은 스쿼드로 스포르팅의 강한 대응세를 쉽게 이겨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1차전 홈 2점을 잡고 신승을 따냈지만 역시 경기 흐름 면에서 강한 대응 구도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전력 상황이 더욱 좋지 못한 구도 속에서 고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커 보입니다. 스포르팅 도르트문트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